이쁜 것하고 매력 있는 것하고는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범태범 팁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여자의 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만날 때 외모가 뛰어난 사람한테 호감이 갑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쁜 여자가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요, 이쁜 것하고 매력 있는 것하고는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데도 매력 있는 사람이 있고요, 외모가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력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매력은요, 후천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가꿀 수 있고 키울 수가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는 데는요, 그 이유가 다 있다 그럽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헤어지는 청춘 남녀는요, 대부분 상대방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짧은 만남으로 헤어지는 또 그런 청춘 남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상대에게 매력이 없어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요, 처음에는 외모를 보고 만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매력이 있어야지만 그 만남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속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여자의 관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여자의 관상 중 첫째는요, 웃을 때 애교살이 볼록하게 보입니다. 애교살은요, 눈둘레 근이라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눈 아랫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말합니다. 이 눈둘레 근은요, 웃는 표정을 지을 때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정을 짓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요, 별로 튀어나와 있지 않다가 웃을 때가 되면 이 부분이 볼록하게 강조됩니다. 눈 밑에 이 도드라진 도톰한 살을 애교살이라고 부르는 데는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웃을 때 눈 모양을 반달 모양으로 잡아주고 눈가를 밝게 보이게 해 눈을 크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애교살을 루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위가 볼록할수록 이성을 끌어들이고 건강하고 정력이 왕성하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이 애교살이 예쁘게 부풀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창 혈기가 왕성하고 정력도 좋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교살은요, 이성에게 성적인 부분을 어필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눈 밑에 있는 살과 애교살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애교살과 눈 밑에 있는 살은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눈 밑에 처져 있는 살은요, 지방이라 그리고 그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애교살은요, 실제로 살이 아니고 근육입니다. 따라서 좋은 애교살은요, 적당한 볼륨과 근력의 수축으로 볼록 튀어나오면 애교살이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둘째, 눈꼬리가 밝은 오렌지색이 나면서 윤기가 흘러야 됩니다. 관상학에서 애정운이라든지 사랑의 척도를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눈꼬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위치는요, 눈꼬리 끝부분과 관자놀이 사이에 약간 들어간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곳은 부부 또는 연인 사이의 관계를 살피는 곳입니다. 관상학적 용어로 처척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부위는요, 물고기의 꼬리를 닮았다 그래서 어미라고도 합니다. 눈꼬리, 이 처척궁은요, 평평하고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살이 두터운 것이 좋으며 오렌지색이 나면서 윤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눈꼬리가 이와 같다면 훌륭한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부부 사이가 아주 원만하고 좋다고 합니다. 눈꼬리에 주름이 어지럽게 있거나 점이나 흉터 등이 있으면 좋지 않은 관상으로 봅니다. 만약 검은 사막이나 주름이 많다면 남녀 이성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남녀 관계가 복잡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유방이 풍만하고 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유방은요, 여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방은 아기를 키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신체 부위 중에서 하나입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유방의 크기와 형태, 그리고 유두의 색과 크기를 통해서 남편과 자식의 운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빈부와 귀천까지도 유방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유장삼법에서 말하는 좋은 유방의 조건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방은요, 풍만해야 좋다고 했습니다. 유방이 단순히 크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유방이 실하고 살이 있으면서 풍만해야지 복이 넘치고 가정이 화목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유방은 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유방이 세로로 풍만하고 길으면요, 자식이 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셋째, 유방이 옆으로 넓게 보이는 것도 좋은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유방이 가슴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쳐 보이는 유방이 좋은 유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방이 한가운데로 모이고 너무 앞이 뾰족하면요, 좋은 유방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방이 뾰족하면 마치 산이 높게 솟은 것 같은 모양을 해서 좋지 않은 관상으로 봅니다. 만약 유방과 엉덩이가 뾰족하게 튀어나오면요, 자기 의사를 너무 강하게 표시해서 부부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여성들이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해서 자신의 외모를 가꿉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매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매력을 느끼기보다는요,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예쁜 것은요, 금방 질리지만 매력은요, 좀처럼 질리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역에서요, 매력을 기운의 에너지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즉, 매력은 사람의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면 충분히 매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과 유연한 감각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 나에게 매력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외모에 신경 쓰는 만큼 우리 매력을 가꾸는데도 우리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모와 매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그 여성은 매력 있는 여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안주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